한 청년이 있었어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제국의 왕이 되었고,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지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그가 세운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곧바로 무너졌지만,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2000년이 넘도록 빛나고 있어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이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시작된 제국의 시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제국의 통일과 중앙 집권 시대를 다뤘었죠. 이제 세계는 각 지역에서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정치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에게는 늘 새로운 욕망이 생겼죠. 바로 팽창과 정복이었어요. 그리스 세계에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시작했고, 지중해에서는 로마가 작은 도시 국가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한 나라가 실크로드를 여러 교역망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이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세계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시대였거든요. 각 대륙에 흩어져 있던 문명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제국들은 왜 끝없는 정복과 확장을 원했을까요? 단순히 권력자의 개인적 야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알렉산드로스의 행적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단순히 영토만 넓히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정복한 땅마다 문화를 교류하고 융합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국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불과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 진군했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런 제국을 향해 젊은 알렉산드로스가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여느 정복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정복한 땅마다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지만 동시에 현지의 문화와 신들을 존중했거든요. 페르시아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했으며, 심지어 부하들에게도 현지 여성과의 결혼을 권장했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 결과 헬레니즘 문화라는 새로운 문명 혼합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예술, 페르시아의 장대함, 인도의 신비주의가 하나로 섞여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뿌린 문화의 씨앗은 수백 년 동안 지중해와 중동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이제 시선을 돌려볼게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한 이후 로마는 무려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기반 시설을 구축했어요. 로마 도로는 제국 구석구석을 연결했고, 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보호했으며, 공용화폐는 경제를 활성화시켰죠. 특히 로마의 상수도 시설은 정말 놀라워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교들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로마 도로망은 총 길이가 40만 킬로미터가 넘었고,
이 길을 통해 사람과 물자, 그리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갔거든요. 로마는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제국을 유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피정복민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 현지의 문화와 종교를 대부분 인정해줬죠. 이런 포용적인 정책 덕분에 로마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같은 시기 동쪽에서도 거대한 제국이 등장했어요. 바로 중국의 한나라죠. 한나라는 서역을 개척하면서 실크로드라는 역사적인 교역로를 열었어요. 비단 도자기, 향신료가 서쪽으로 흘러갔고, 포도주와 유리 제품, 말들이 동쪽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실크로드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물품 교환이 아니었어요. 이 길을 통해 종교와 철학, 사상과 기술이 오갔거든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것도 바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였어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기독교의 네스토리우스파, 이슬람교까지 모두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퍼져나갔죠.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를 넘어서 문화의 통로였고 문명의 교차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국이 커질수록 통치는 점점 더 어려워졌거든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자마자 그의 제국은 곧바로 분열됐어요. 부하 장군들이 서로 영토를 나눠 가졌죠. 로마 역시 너무 넓어진 영토를 유지하느라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변방에서는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계속됐죠. 한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침과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은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많은 제국들이 무너졌지만 그들의 문화와 유산은 오히려 제국이 사라진 뒤 더 강력하게 남았거든요. 헬레니즘 문화는 예술, 과학, 철학 분야에서 고대 세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최고의 지식센터가 됐죠. 로마의 법과 제도는 오늘날 서양 사회의 기초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법. 세계의 상당 부분이 로마법에서 유래한 거예요.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를 넘어서 세계 종교들의 탄생과 확산을 가능케 했어요.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든 다리는 지금까지 인류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힘으로 세운 제국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지만 문화와 지식, 교류와 융합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3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의 이름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남긴 문화적 유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으로 만든 제국과 교류로 이어진 문명 중에서 오늘날 우리 삶에 더 깊은 영향을 준 건 무엇일까요?